돈이 막이라더니 대장동식 파킹을 한 것인지도 정작 자기는 은행 대출 대신 이 내 집이 없다는 아내의 하소연을 아름답게 들어주는 이 남편의 애정쇼, 이 애정쇼가 9년 만에 돌고 돌아서 이번에는 대통령의 본인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9년 5일 전인 2017년 7월 17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SBS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에 출연을 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아내 김혜경 여사가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다라고 하면서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내가 당신 거야 라면서 농담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패널로 나온 배우 추자연은 공동명의가 아니라 사모님 단독명의로 해주라. 그리고 개그맨 김숙은 단독명의로 해주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애정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9월 18일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이재명 시장이 반전을 꾀합니다. 은행에서 명의 이전 비용 1,400만 원과 부동산 등기 이전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생일 선물로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선물로 줍니다. 김혜경 여사는 등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다. 나는 이거 명의 넘기지 않겠다. 이러면서 두 부부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인고 부부로 등장을 합니다. 서장훈과 김구라는 그 돈이면 비상금으로 남겨놔라 세간살이 바꿔라 이러면서 아름다운 애정 서사가 마무리했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카메라 앞에서 두 번이나 시도된 이 공동 명의쇼, 결국 명의는 넘기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분명 방송에서는 등기를 넘기지 않겠다는 김혜경 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뒤인 2018년 11월 20일 이 등기가 넘어갑니다. 집은 절반이 김혜경 여사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등기를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부부가 어떤 이유로 그 사이에 부부가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떤 결정이 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지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서울 집값이 치솟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금년 2월 초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 계정 X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뺏긴 것은 아니겠죠 라면서 다주택자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 목적 1주택자까지 싸잡아서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정작 본인에게는 저는 1주택자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면서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이런 비난은 사양한다 라고 선을 껐습니다. 남은 마귀 나는 애틋한 집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월 평균 1.5건 정도 부동산 관련 SNS 글을 올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이 되자 1월 달에는 9건, 2월 달에는 27건의 글을 올리면서 마구 국민을 겁박했습니다. 그러자 여론의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당신부터 집을 팔라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대통령이 2026년 2월 27일 분당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쏟아지는 비난을 자기 집 한 채 팔아서 모면해보겠다는 정치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모두 엄청난 제재를 가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9년 전의 밥상머리 쇼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이 팔겠다고 나선 그 집은 하필 재건축 선도지구였습니다. 재건축 자본 지위를 매수인에게 넘기려면 매도인이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대통령 본인은 98년에 집을 매입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김배경 여사 집은 2018년 11월에 계약을 하고 12월에 넘어갔기 때문에 소유 기간이 겨우 7년 7개월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두 번이나 우려먹던 이 애정쇼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금년 7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말 넘기면 이 집은 물딱지가 됩니다. 대통령 예외는 다급해졌습니다. 7월 넘기기 전에 이 집을 팔아서 재건축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을 팔지 않고 좌번이 되려면 아직도 2년 4개월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국민들한테는 삿대질을 하고 겁박을 하고 하면서 당신 집은 왜 안 파느냐 이런 소리는 듣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집은 팔고 또 재건축 프리미엄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7월을 넘기면 안 되는 절박한 사정이 된 겁니다. 돈이 막이라더니 정말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4일 29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만에 소유권을 넘기면서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한 겁니다.
정부가 국민에게는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4억 원으로 틀어막아 놓고 정작 자기는 은행 대출 대신 사채업자 역할을 자처한 것 아닙니까? 어제 청와대가 직접 밝힌 내용은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이 이렇게 하면 당장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아마 분명히 어느 누구가 이 매수인 또 이자 상당액의 아마 탈세로 고발할 분도 있을 겁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합원 분양을 받은 뒤 팔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데도 그 전에 팔기로 했다라는 주장인데, 조합원 분양을 받은 뒤 팔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까지 받기 위해서 7월 말 이전에 등기를 넘겨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던진 이 집 하는 쇼가 하필 9년 전 밥상머리 애정쇼에 발목이 잡혀서, 그래서 이런 편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게 부동산 정상화가 아니고 재건축 프리미엄 손해보지 않으려는 눈물나는 저질 코미디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는 매수자 사정이다 라고 한마디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무이자로 17억 원 돈을 빌려주면서 매수자에게 특혜를 베풀어서 억지로 부동산을 파는 이런 내용이 과연 실제 소유자가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대장동식 파킹을 한 것인지도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근저당 거래의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정책으로는 국민의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은 뒷문으로 유유히 빠져나가는, 그러면서도 재건축 프리미엄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눈물나는 저질 코미디극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